South Korea has officially embarked on the development of a long-range air-to-air missile powered by ducted ramjet technology on April 29th. The actual prototype was finally unveiled at the Hanwha Tech Academy 2026. A ducted ramjet missile is regarded as a modern game changer because it features an engine that inhales external air to burn fuel throughout its flight, maintaining hypersonic speeds until the very moment of impact. This drastically expands the no-escape zone, a lethal space where enemy aircraft have zero chance of evasion. Due to its extreme technical complexity, only a handful of nations in the world possess this capability. Considering South Korea's historically cautious approach, surrounded by the complex interests of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their public declaration of this project suggests that they have already perfected the core technologies. Behind the scenes, is such a feat truly possible? The answer is a definitive yes. South Korea is already one of the world's premier missile powerhouses. The reason South Korea is destined to succeed in this development is clear. The technologies proven through the Haikor, Hwasong, Hyunmoo, and Cheongung programs have moved far beyond mere theory. To provide a wealth of world-class operational data, this new long-range air-to-air missile is the ultimate culmination of a single system, integrating the essence of these for combat-proven missile programs. 지난 4월 29일 열린 한화 테크 아카데미 2026 행사장에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은 압도적인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덕티드 램젯 기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물 프로토타입이 대중 앞에 최초로 공개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신무기 개발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 공군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KF-21 보라매의 완성이 바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을 탑재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4.5세대 이상의 스텔스형 전투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독자적인 발톱이 없다면 결국 외산 무기의 플랫폼으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미국의 깐깐한 수출 통제 정책에 묶여 자유로운 해외 판매나 성능 개량이 제한되었던 뼈아픈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발에서 주목할 점은 기술적 난도가 높아 시도조차 쉽지 않다는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을 유독 한국이 이미 검증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츠기릿! 요즘 공중전은 그냥 선빵 필승 메타입니다. 먼저 보고 쏘면 장땡인데 문제는 미사일 체력이죠.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은 내부의 연료와 무거운 산화제를 함께 싣고 다니는 고체 로켓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발사 직후 엄청난 가속력을 내지만 연료가 순식간에 타버려 비행 후반부에는 관성만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표적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서 적 전투기가 급기동으로 회피할 틈을 주게 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죠. 하지만 덕티드 램제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겁게 산화제 안 들고 다니는 대신 기체에 달린 흡입구로 바깥 공기를 빨아먹으면서 날아가죠. 산화제 뺀 자리에 연료를 꽉꽉 채웠으니 체력이 넘사벽. 포인트는 지치지 않는 질주로 발사 순간부터 표적에 명중하는 그 마지막 종말 단계까지 마하 4 이상의 압도적인 초음속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피 불능 구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 부르는데, 적기 입장에서는 레이더 경보가 울려 필수적으로 기술을 돌려 도망치려 해도 미사일의 에너지가 전혀 줄지 않는 이 악마 같은 미사일 앞에서는 살아남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무기에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개발 난도 자체가 높다는 게 단점이죠. 이에 극소수의 강대국만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엔진 및 유체 역학적 난도에 있습니다. 우선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공기 흡입 및 연소 제어가 정신 나간 수준인데, 마하 4로 날면 미사일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그냥 공기가 아니게 됩니다. 초고압 핵폭풍 수준으로 이 미친 속도로 처박히는 공기를 달래서 엔진 안에서 연료랑 섞어 태워야 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시속 200km로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라이터 켜고 목적지까지 꺼트리지 않는 수준이죠. 더 골 때리는 건 미사일이 그냥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적기 잡으려고 몸을 비틀면 공기가 들어오는 각도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게 되죠. 이때 공기 유입량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엔진이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 흡입구 모양을 무슨 예술작품 수준으로 깎아야 하고 초당 수만 번 변하는 각도 계산에서 엔진에 산소호흡기 붙여놓는 수준의 계산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열폭주입니다. 마하 4 이상으로 한참 달리면 공기랑 마찰 때문에 미사일 겉면이랑 엔진 속이 수천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냥 날아다니는 용광로라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 금속은 벌써
이로써 흐물흐물해져서 공중 분해돼야 정상이죠. 이걸 안 녹게 버티는 특수 소재랑 냉각 설계가 필수인데 이게 없다면 적기를 맞추기도 전에 미사일이 스스로 웰던돼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난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미 한국이 덕티드 램젯 엔진을 구성하는 3대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3대 핵심 기술은 가스 발생기, 무노즐 부스터, 그리고 산화제인데요. 한국은 오랜 유도무기 개발을 통해 비행 고도와 속도 변화에 맞춰 가스 발생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05년부터 무노즐 부스터와 가스 발생기 등 추진기간 핵심 부품 연구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초음속 도달 시 공기 흡입구를 여는 포트 커버 개방 장치에서 무려 99% 이상의 작동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전했죠. 이게 미친 수준이다 보니 미국 로스롭 그루먼도 최근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하나의 부스터를 쓰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하루아침에 미사일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스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20년간 피땀 흘려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온 국산 미사일 체계의 핵심 유전자들을 이미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하나로 융합해낸 결과물이 바로 한국형 덕티드 램젯 기반 장거리 공대공인 것이죠.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에는 한국 4대 괴물 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총 집합되었는데 우선 한국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의 엔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 기술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공기를 흡입하는 이중 모드 램제트 스크램제트 기술을 여기서 가져왔죠. 특히 최근 하이코어 시험 비행에서 목표치인 마하 5를 훌쩍 넘는 마하 6의 속도를 달성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가 해성인데 해성을 통해 공기 흡입구 및 유동 제어 설계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해성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해군의 주력 대한 미사일로 운용되며 수많은 실사격은 물론 콜롬비아, 필리핀 등 해외 수출까지 기록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초 기술을 제공한 미사일이 바로 세계 최고의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무노즐 고체 부스터 및 고에너지 추진제 기술을 흡수했는데 램제트 엔진 가동 전까지 미사일을 가속해주는 무노즐 부스터는 좁은 공간에서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고 현무를 통해 검증된 내열 복합 소재 기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된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동 지역을 휩쓸어버린 천궁2의 A사 탐색기, 데이터링크, 직접 충돌 유도 기술을 접목시켰는데요. 천궁은 요격률 90% 이상 실전 판정을 끝낸 세계 최고의 유도탄으로 특히 복잡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는 탐색 기술이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에 그대로 접목됩니다. 이에 사실상 개발 성공은 물론 그 성능까지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이 KF-21 보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단순히 미사일 하나 더 다는 수준이 아닌 KF-21이 진정한 깡패로 진화하는 순간인데요. 무기체계는 플랫폼인 전투기와 무장인 미사일이 하나로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과거 우리는 훌륭한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국산 미사일 한 발을 달기 위해 미국 정부의 깐깐한 수출 승인과 거액의 체계 통합 비용이라는 벽 앞에서 늘 을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이 나오는 순간 그딴 족수에는 바로 분쇄기행위죠. 우리 맘대로 코드 짜고 우리 맘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맘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 내 집 안방에서 내 맘대로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현대전은 전투기의 플랫폼의 성능만큼이나 미사일 만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기를 먼저 타격하는 원거리 교정 능력이 꼭 국력인데요. 이 지점에서 KF-21과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의 패키지 결합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폭발적인 킬러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잠재 수출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최신 전략 미사일 확보에서 뼈아픈 장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오일머니가 넘쳐도 미국의 철저한 이스라엘 질적 군사 우위, QME 보호 정책에 가로막혀 최상위급 암람 미사일 도입에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유럽의 신흥 방산 강국 폴란드조차 미국이 암람 통합을 거절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필리핀 역시 중공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강력한 공대공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강대국 중심의 긴 대기열과 획득 제한에 막혀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4.5세대 최고 성능 전투기와 해피불능의 국산 램제트 미사일을 어떠한 정치적 간섭 없이 즉시 제공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전세계 무기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을 무적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실전 배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100%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계가 도달한 압도적인 기술적 완성도와 피드백 수용 능력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KF-21 개발 과정의 일화가 그 저력을 증명하는데요. 시험 비행 중 조종사가 기체 후방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라고 단 한 번의 의견을 냈을 뿐인데 카이 개발진은 즉각 공기 흐름 문제를 파악하고 기체의 후방 설계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유연성과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치 위치 하나부터 미세한 기체 진동까지 조종사의 생생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체 디자인을 더 완벽하게 수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작 운용 시너지를 갖춘 것이죠. KF-21의 진정한 완성이 될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저 상상이 아닌 이미 현실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서해 직도 사격장에서 중국 옌타이 공군기지가 공교롭게도 200km.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